창과 방패의 싸움, 즉 공격이 우선이냐 방어가 우선이냐의 문제는 구석기 시대 맨손으로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논제입니다. 다만 오늘날 단 한 가지만큼은 명확하게 판명이 났는데요. 바로 공격보다 방어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이 현무탄도미사일 1만 발을 양산하자는 주장 역시 방어가 공격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술, 비용, 시간이 투자된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세계 군사 강국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돈을 쏟아부어 인류 무기 기술의 결정체로 불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 MD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MD 개발 예산에 대략 1조 2천억 원, 약 1200조 정도를 측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공격 미사일의 다양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적이 사용하는 미사일은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비행 경로와 속도는 방어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어려움을 초래하죠. 또한 미사일의 경우 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방어 시스템은 단 몇 초 단위 내에 이를 탐지하고 대응까지 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고급 레이더 및 추적 기술,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빠른 응집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공격은 쉬우나 방어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발당 80만원짜리 가삼 로켓을 발사할 땐 이스라엘이 발당 3천만원짜리 아이언돔 미사일로 요격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지닌 미사일로 반격을 할 때에는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한 하마스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공격용 무기는 모든 나라가, 아니 심지어 소규모 무장단체도 지닐 수 있지만 방어용 무기는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력까지 지닌 몇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연평도에서 무력행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은 포 사격을 감행하기 전 10차례에 걸쳐 폭약만 터뜨리는 기만 전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은 보유한 감시체계를 통해 폭약 발파와 포 사격이 모두 존재했으며 이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약이 아닌 실사격이 60발 이뤄졌다고 했죠. 북한이 이처럼 되도 않는 저급한 심리전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군이 보유한 방어 감시 자산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방어 자산이기 때문이죠. 결국 미사일 소모전으로 전쟁이 치닫게 되면 어느 국가가 체계적인 방어 자산을 구축했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진핑이 비리에 연루된 로켓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 로켓군이 부패로 인해 극심한 자금 부족에 시달려 병사들이 몰래 미사일 연료를 빼내 허거 요리를 할 지경이다라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지난 8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유튜브 채널에는 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 참모 출신이자 미국으로 도피한 야오청의 발언을 실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공군에 재직하던 당시 장비 예산은 충분했지만 부패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항공기 연료나 작고 둥근 고체를 가져다 음식을 해먹었다고 했습니다. 야오청의 이러한 증언은 지난 6일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 중국군 전반에 부정부패가 퍼져 군사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도한 데 이은 것이라 더욱 그 말의 진위가 뚜렷해졌습니다. 또한 야오청은 중국군의 실제 전투력은 매우 크게 과장되어 있다면서 공군 로켓군의 경우 방어하지 못해 피격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是王鹤斌到了火箭军当司令以后，中央军委对火箭军进行安全调查，这是诊断报告里面出来的问题。这份调查报告泄露出去了，但这种问题在全军是普遍的。火箭军导弹燃料固态的氢、液态燃料，燃烧起来干干净净的，不但自己用，而且也拉关系卖、送、用，普遍现象，不是这2年才发生的。用的比较空，所以的没有办法，那你们装上水应付检查。中国军队腐败大头主要是装备部门，一般情况下装备费包下来以后，大概有1/3会挪用到别的地方去了。中国的导弹硬件上可以，它的软件不行，抗高冷能力差。从装备的角度，现在是跟不上形势发展的。更主要的呢是部队的战斗意识退化。而且一旦战争打起来以后，火箭军就是美军的首要的打击对象，所以说火箭军处在一种恐惧状态。所以现在的这个军队呢，就是军心，再加上习近平不懂军队，用奴才不用人才，真的是现在军队是没有战斗力。习近平想打台湾的话，可能性已经越来越小了。 야오청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공군사령부 전 참모였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군은 MD 체계의 핵심인 대공방어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천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에서 단독으로 운용 중에 있으며 미국 역시 IAEMD에서 각 군 중 공군 예산 배정이 가장 높고
또 가장 많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민해방군 육군이 지닌 공격형 미사일이 어떨지는 몰라도 일단 공군이 지닌 방어 측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는 중국군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미사일 강국인 한국과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또 전 세계 최고의 장거리 타격 수단을 지니고 있는 미국의 최대 주적이 중국이기 때문이죠. 양측이 서로 공방한다 하더라도 만약 한쪽에서는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방어하지 못하면 승패는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중국 공군 로켓 부대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 연이은 중국 로켓군 고위직 인사들의 탈주 행위도 이러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이죠. 중국의 MD 체계의 저급한 성능은 사실 몇 차례 사건으로 인해 일찍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MD 체계는 HQ-9으로 불리는 중국판 패트리어트입니다. 현재 기준 공군이 구형 HQ-9 180대, 신형 HQ-9B 80대를 운용하면서 3군 중 최대 보유수를 지니고 있죠. HQ-9은 러시아의 S-300 불법 복제판인데요. 중국산 무기답게 개재된 스펙만큼은 가히 패트리어트 또는 천군과도 견줄만 합니다. 최고 요격 속도 마 4.2에 2단 고체 로켓을 사용하고 초기엔 관성함법, 중간은 지력 유도, 종말엔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특히 패트리어트와 S-300이 페이사 레이더를 사용하는 반면 중국 HQ-9은 A사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능은 까봐야 알겠지만요. 여기에 최근에는 신형 HQ-9B를 개발하면서 듀얼 시커를 장착해 적외선 유도 기능까지 추가했고 추력 편향 기능으로 발사 후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펙상으로는 괜찮은 편이죠. 다만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는데요.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중국이 벌써 없는 사실까지 곁들여 자화자찬했겠죠. 특히 최근 중국은 신형 HQ-9B를 남중국의 핵심 지역인 스플래틀리 군도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로 작용할 줄 알았던 이 중국의 전략이 오히려 자국의 부실한 MD 능력만 전 세계에 알리는 자충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2022년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은 2022년 8월 아시아 순방에 들어갔고 공개적으로 대만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펠로시는 당시 미 하원 의장으로 입법부 수장이자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뒤를 이은 의전서열 3위에 해당하는 현직 최고위급 인사였기에 당연히 중국은 난리가 났고 군사감시 자산을 통해 펠로시가 탑승한 항공기 스파-19을 찾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당시 펠로시가 탑승한 비행기는 말레이시아에서 남중국해를 관통하지 않고 만에 하나 있을 위협을 피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영공을 경유해 대만 동쪽으로 들어가는 우회 루트를 이용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비행 경로 안에 스플래틀리 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플래틀리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대공방어 체계이자 레이더 탐지 체계 HQ-9B가 있었죠. 그러나 별다른 문제 없이 펠로시가 무사히 대만에 도착하면서 중국이 불타 죽는다 어쩐다 엄프를 날린 도발 발언은 그저 웃음거리로 전락했는데요. 추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저지는커녕 비행기 추적조차 못했다고 하여 중국의 MD 체계가 완전히 엉망이라는 것이 들통났죠.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젠16D 전자전 전투기 055급 구축함 그리고 HQ-9B 레이더를 통해서 미 공군 소속 보잉 C-40C를 추적했지만 미 항공모함 전단과 전단에서 출격한 군용기의 전자전 방해로 중국 측 전자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055급 구축함에 설치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500km 이상, HQ-9B의 A사 레이더는 470km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역시나 실전에선 그러지 못했죠. 중국의 어풍이 제대로 드러나게 된 꼴입니다. 이런 상황을 빠듯하게 잘 알고 있는 인민해방군 공군 핵심 간부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루라도 빨리 탈중국하려고 하고 있고 시진핑은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숙청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한편 중국의 허술한 MD 체계가 드러나게 되자 세계 최고의 재래식 탄도탄으로 불리는 현무 미사일에 대한 효용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무5는 핵탄두를 탑재하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생각의 차원을 한 번 더 뒤집어 개발한 전략무기입니다. 핵탄두로도 뚫지 못하는 지하 콘크리트 벙커를 비상식적인 운동에너지를 통한 관통력으로 주요 핵심 거점만 타격하겠다는 것이죠. 관통력만 놓고 보면 전술핵보다 더 위에 있어 괴물 미사일로도 불리는데요. 사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특성상 못 쏘려는 전례도 있듯 지도자가 무너지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그들에게 핵탄두보다 무서운 것이 현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HQ-9B는 과연 현무를 요격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시다시피 현무의 총 중량은 무려 36톤으로 미국의 ICBM 미니트맨과 동급이며 웬만한 위성 발사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탄두만 무려 8톤에 달하는데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질량을 곱한 값에 비례하여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낙하할 때에는
마하 10 이상의 빠른 속도가 나오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중국 HQ-9B의 탐지 시스템이 고체 연료 발사체인 현무5를 빠른 시간 내에 탐지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지만 탐지한다 하더라도 중말에서의 요격 속도가 마하 4.2인 HQ-9이 마하 10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거죠. 최근 중국 공영 매체 CCTV 산하 군사 전문 채널 국방의 새로운 관찰에서는 이러한 현무 미사일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핵 전력이 없는 한국군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개발했다고 경계했습니다.但目前韩国所公布的玄武5导弹的射程是1500公里，基本上可以对北部的各类目标进行没有死角的全纵深攻击，也说明呢，它的杀伤链计划有了玄武5导弹之后将会明显增加，而且如果这枚导弹调整弹道，有可能对半岛之外的目标构成一定威胁。另外呢是大钻深，因为他认为朝鲜地下工事非常的坚固，特别是核弹头、核导弹以及核基地，像这类目标，一般的玄武导弹的面杀伤效果没有办法进行全部损毁。如果通过这种带有钻地效果的武器装备进行打击，他认为对地下坚固工事，特别是遏制朝鲜的核打击能力，能够发挥致命效果。他认为，如果能够把核弹效应和玄武5号导弹能够有某种关联，说明它对地下工事的摧毁能力和打击能力正在逐渐提高。如果通过玄武5导弹对地下目标进行高效攻击，他认为无论是从整个指挥链的切断，包括对朝鲜核设施的遏制，都可以达到理想效果。 고체 연료로 허거를 먹는 중국 인민해방군 연료 부족으로 인해 비행 중 날다가 자국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처럼 공격 수단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피해를 보는 쪽은 방어가 부실한 쪽이겠죠. 즉 허거 먹다 훅 갈 수 있다. 오늘의 한 줄 평. 에이 그래도 전쟁 중 밥 먹다 죽을 사람이 있을까? 여기 있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